안녕하세요. 코어 매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종목의 주가가 높아지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사도 되는 걸까? 너무 비싸진 건 아닐까? 또는 물리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요즘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카카오페이처럼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종종 보이곤 하죠. 이런 것들을 기다리다 보면은 시장에서 포모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칠까 조바심이 생기고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 등으로 손절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또 요즘처럼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트렌드에 맞게 이런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가격이 비싸도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과 근거, 그리고 실전 사례까지 한 번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트레이드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을 사느냐라는 부분인데, 물론 아무 종목이나 올라간다고 매매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핵심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강한 종목일 때 집중을 하는 거죠. 주가가 높더라도 투자 심리가 단단한 종목이라면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고 고점 돌파도 힘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매매 방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겠죠. 근데 상한가 매매 영상의 경우 이미 유튜브만 찾아봐도 여기저기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아까 보셨던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계속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승을 제한시키는 제도라는 이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는 단기 폭등한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는, 이 거래 정지된 종목에 집중을 할 건데, 그리고 이 거래 정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매매하느냐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는 거래 정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사실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집중할 건 주가의 단기 급등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이후 2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하면 해당 종목이 거래 정지되는 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예요. 보시면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요건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일간 40% 이상 경우,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보다 주가가 높은 경우, 당연히 40% 이상 올랐으니까 주가가 더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저희가 왜 투자 경고 종목에 집중을 하느냐면, 사실 투자 경고라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 경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투자 경고가 되게 되면 미수 그리고 신용 거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제한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 정지에 걸렸다는 건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2일 만에 40%라는 급등을 보여냈다는 거죠. 즉, 투자자들의 매수 욕구가 아주 강한 종목이라는 증거가 이 거래 정지라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매매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접근을 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근 1년 동안 급등으로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매매 방식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됐던 미투온입니다. 당시 조금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일날, 그러니까 22일날 거래 정지 처리가 되면서 23일 정지가 되고 다음날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시가 15% 가까이, 고가는 25%나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상지건설 표시된 날은 첫날이 4월 10일 날 거래 정지가 됐었네요. 4월 10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날이 4월 15일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10일 같은 경우가 다음날 주가가 시가는 24.5%, 그리고 고가는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서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단기 급등으로 거래 정지 이후에 또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으로 두 번이나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상지건설과 같이.
네, 이렇게 두 번째는 매매를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지건설이 여기서 왜 이 두 번째 거래 정지에도 다음날 이렇게 강세를 보였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지건설이 주가가 오를 때 그냥 오른 게 아니죠. 점 상한가로 계속 올랐습니다. 심지어 거래 정지 전날도 점상이었죠. 그리고 이 위험 종목 지정으로 거래 정지가 된 날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상승에 흔들림이 없이 위로 가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팁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거래 정지 제도 매매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좀 더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팁이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벤티지 랩 보시면은 5월 8일날 거래 정지 이후에 다음날 시가는 5.86%네요. 고가는 15%.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다음날 상승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x4 같은 경우는 21일날 거래 정지 이후에 점 상한가로 다음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먹으면은 이제 진짜 거의 한 달 수익을 다 채우는 거죠. 약간 여기 만약 비중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퀀타 매트릭스 보시면은 8월 2일, 24년이네요. 24년 8월 2일 날 들어가서 다음날 시가가 13.99%, 그리고 마무리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도 보시면 두 번째 거래 정지 날은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 정지 전날이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거래가 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가 조금 더 이어졌다. 두 번째도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웬만하면 저라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형지글로벌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월 3일날 거래 정지가 됐었고, 다음날 시가가 10%, 그리고 고가는 한 25% 정도 올랐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24년 12월 11일 이렇게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 정지가 되고, 다음날 시가는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3.50%, 그리고 고가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리스크, 이 두 번째 거래 정지에 대한 리스크, 이때는 상승이 제한이 됐었죠. 상한가 이전 종목들은 상한가로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비교적 상승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음날 물론 시세는 나왔지만 이 개파락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음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가 8월 13일, 24년 8월 13일에 거래 정지된 상태로 다음날 딱 봐도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시가는 7%, 고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가 18일날 거래 정지가 됐고, 그리고 다음날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8% 가까이나 올라갔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게 작진 않죠 사실 7, 8%가. 그래서 그리고 다음으로 CCS 굉장한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5일날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시가가 12.53, 고가가 보시면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CCS도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계룡건설이 있었어요. 22일날 거래 정지가 되고 다음날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죠. 100%인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때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냐면, 이때 이재명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죠. 계룡건설 여기 있는데 그 밖에도 퓨리오사 AI 등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 하락을 보이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 전체가 무너질 때는 뭐 거래 정지 제도로 인해서 상승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 하락으로 커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정치 섹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는데, 그럼 언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아직 안 드렸죠.
아마 특징들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대체로 종목들이 종가 고가 부근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거래 정지 전날. 그리고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때도 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장 접어들어서 이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 오늘 올라가면 거래 정지가 되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시지 마시고 오후장 접어들어서 장마감 1시간, 짧게는 30분 전에 딱 얘가 오늘 거래 정지가 되는 걸 확인이 된다.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된 걸 확인했고 그 종목이 이거래일 동안 40%가 올라갔다라는 기준이 확인이 되면 그때 3, 40분 남겨놓고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 자체가 방법도 그렇고 그리고 매매 기준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열린 사고로 접근이 이뤄지면서 이런 매매 저런 매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하다 보면 본인이 다른 매매를 하고 있더라도 매매가 좀 다듬어지기도 하거든요. 얘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시장 제도를 이용한 매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시장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의 매매가 확립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열린 사고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